안녕하세요. 부산시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피치 전문가 김민정입니다. 네,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고객 응대 화법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번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상이나 호감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고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남게 되죠. 이때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영향을 줘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는지 이것을 분석한 것을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라비안에 따르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범위는 단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3%는 뭘까요? 네, 바로 38%는 들려지는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말의 속도는 어떻고, 말의 뉘앙스는 어떻고, 발음은 어떤지 이렇게 들리는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5%는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인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며 어떤 옷차림 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호감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우리 가게에 한 번 찾은 손님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메라비안의 법칙에 좀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의 내용이라는 부분은 글쎄요, 물건 값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에 대한 나의 설명 등이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다른 가게보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나 아니면 품질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면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를 다시 찾을 확률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품의 어떤 품질만으로 승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가 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는 횟집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외식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생각하다가 배달을 시켜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앱을 보고 좀 마음에 드는 가게를 하나를 골랐는데 보니까 양을 좀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매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셨고 제가 이런저런 문의를 해서 한번 시켜서 먹어봤거든요.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시켰죠. 근데 세 번째쯤 제가 시켰을 때 이렇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오늘 손님 오셨나 봐요. 평소보다 주문량이 좀 많으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요. 사장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또 집에 오셔서 또 한 번 회를 시켰는데 이번엔 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매운탕 2개씩 챙겨드렸는데 이번에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주문을 했을 때 매운탕을 서비스로 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반찬 없을 때 끓여 먹으려고 하나를 추가해서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날은 제가 추가 주문을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서 이 횟집을 또 한 번 이용을 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사장님의 남다른 말 센스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단골 손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장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장님, 나를 기억해주는 가게를 다시 재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 센스를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요. 말의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숙제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기 싫은 말 이런 것들을 적어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이렇게 슬쩍 봤더니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 잘했어, 사랑해. 근데 듣기 싫은 말은 하지마, 안 돼, 뭐 이렇게 적어가는 걸 봤는데 그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온 딸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누구누구는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잘한다래.
이상하지? 나는 엄마가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되게 기분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네. 이 잘한다라는 게 아유 우리 누구누구 너무 잘한다 라는 이런 칭찬의 말이 아니라 잘한다 이런 약간 비아냥이 섞인 그런 말투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말의 뉘앙스라는 것,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비싸면 다른 가게 가서 한번 보든가 우리 가게가 제일 싼데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다른 가게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한번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라고 조금 친절과 배려를 담은 말투로 얘기하는 것과 이건 정말 고객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싸다 싶으면 다른 가게 한번 가보든가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다고 했을 때 고객이 만약에 옆 가게에 갔는데 우리 가게보다 좀 더 비싸요. 그러면 우리 가게 다시 와서 살까요? 저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좀 더 친절한 가게에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다른 가게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가게에 가서 가격 비교를 해보고 또 갔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하다면 당연히 우리 가게를 다시 찾게 되겠죠. 우리 사장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은 생각보다 청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사실을요.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였는데요. 가게를 처음 딱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라고 반겨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인상을 팍 쓰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면 다시 나오고 싶어지죠. 우리 사장님들 고객을 좀 환하게 웃는 미소 띤 얼굴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죠. 어떻게 내가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해? 손님이 왕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마음속에 비즈니스 스마일 버튼이라는 걸 하나씩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았을 때 그 버튼을 슬며시 눌러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사장님들 얼굴로도 복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복이 들어올까요? 복은 바로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으로 들어오는데요. 근데 간혹 보면 주변에 늘 여기를 이렇게 찌푸리고 계신 분 있죠. 내천자 새기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내 얼굴로 들어올 수 있는 복의 길을 자꾸만 좁혀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꼭 요 미간을 활짝 펴시고 고객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간으로 들어온 복은 코를 타고 내려와서 입이라는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입은 그릇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얼굴로 들어온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목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복이 고스란히 잘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늘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져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들어온 복이 다 입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복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입꼬리 올리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간혹 제가 사장님들 좀 많이 웃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웃으시는데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 입꼬리만 쑥 올라가는 분들. 그러면 한쪽으로 복이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는 양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비즈니스 스마일 버튼 꼭 기억하셔서 미소 띤 얼굴로 고객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고객들이 내 가게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수록 구매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실제로 고객이 우리 가게를 방문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을 구매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착각하고 계세요. 손님이 우리 가게를 일단 찾으면 그것이 바로 구매로 연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런 구매 전환율로 연결되는 경우가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매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손님이 많이 오면 그만큼 그냥 구매율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내 가게에 오래 머무를수록 구매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 고객이 내 가게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든 좀 더 붙들고 계셔야 되겠죠.
고객들을 내 가게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아이 컨택인데요. 바로 눈 맞춤을 하라는 겁니다. 고객이 가게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실 때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시선을 돌려서 고객을 보면서 네, 어서 오세요. 뭐가 좀 필요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라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시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남녀 48명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2시간씩 각각의 그룹에 사람들을 모아뒀습니다. 근데 한 그룹에게는 아무런 어떤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한 그룹에게는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2시간 동안 바라보라는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눈 맞춤을 했던 그룹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월등히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눈 맞춤만으로도 상대방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 가게를 다시 방문할까요? 당연히 가게에 대한 기분이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다시 방문을 하겠죠. 고객에게 우리 가게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을 바라보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고객이 마치 사장님이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았고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도록 행동이라든지 표정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건데요.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이럴 때 사장님 입장에서도 너무 해맑게 웃지 마시고요. 그 고객의 힘든 마음을 표정으로 같이 담아주시면서 아유, 오늘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같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객은 굉장히 기분 좋게 내 가게를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조금 전에 기분 나쁘다고 인상 팍 쓰고 얘기를 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미러링 효과가 생기면서 고객의 기분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이런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해주는 미러링 기술을 쓰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링 기법, 이것을 활용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면 같이 고개를 숙여서 물건을 골라주시고 이런 행동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페이싱 조절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음조,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페이스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건데요. 손님 접대 때문에 굉장히 바쁜 마음에 와서 감자 3,000원치만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느긋하게 감자요 라고 여유를 부리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거든요. 이럴 때는 바쁜 일 있으신가 봐요. 알았어요. 금방 담아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그 페이스를 함께 따라가 주시는 겁니다. 이런 페이싱 조절만 잘 하셔도 고객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잘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구매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스킬을 더 알려드리면요. 바로 백트래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객의 말을 그대로 핵심 키워드를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고객이 감자 3,000원치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봉지에 이렇게 3,000원치 담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감자 3,000원치요. 요새 감자 이렇게 쪄 먹으면 포슬포슬 너무 맛있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담아 주시는 거예요. 고객이 무언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한 번쯤 다시 언급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백트래킹인데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사장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있구나, 잘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다시 우리 가게를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고객이 우리 가게에 머물 수 있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기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매는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고객의 마음을 먼저 사시고 고객의 지갑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마음을 열어서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